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에서 좀 촬영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 그 기사를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에 이제 육박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가 더 싸다. 월세를 사는 게 전세보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가 싼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전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비교해서 월세랑 전세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더 싸다고 하면 당연히 반전세나 월세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월세 시세, 월세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월세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월세 시세가 전세를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지금 월세 전환율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4% 정도 돼요. 4%. 그러니까 은행 대출 금리보다 현재 은행 금리 대출이 3, 4%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월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출 금리가 올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6%로 올라가면 월세 전환 수익률도 6%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사는 거나 월세를 내는 거나 결국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월세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가장 힘든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월세, 반전세에 사는 분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거고, 물론, 혼자 내가 이제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거지만, 사실 그보다는 무주택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반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그 신문상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월세 폭등 시대가 온다. 실제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죠. 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4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4억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4억 원 이하면 변동금리의 대출을 고정금리에 해주는데 그 재원은 이제 당연히 세금에서 메꾸는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서울에는 웬만해서는 다 4억이 넘어요. 4억이 넘고 수도권 지역도 웬만한 아파트는 다 4억이 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만 4억이 안 되는 주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랑 근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반드시 수혜를 받을 거고 또 이제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4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에서 이번에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혹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집값이 4억 원 이하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은 이참에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지원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고정금리 하면은 그만큼의 그 정도의 그 손해분을 사실 은행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그 은행에서의 부담하는 거를 정부가 지금 자금을 동원해서 세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동원해서 결국은 메꿔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거예요. 당분간 오를 거고 미국이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과감하게 빅스텝을 계속 할 겁니다.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분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두 가지 예측을 해볼게요. 뭐냐면 두 가지 예측. 하나는 뭐냐면 월세 폭등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다. 네, 월세가 폭등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4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열리니까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취약계층 서민들 먼저 좀 보호를 하자. 서민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일단은 4억 미만, 4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고정금리로 할 수 있게끔 좀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속보로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아마 이 계획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금액이 4억으로 했다가 조금 더 그 재원이 남으면 5억이나 뭐 6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은 이 많은 세금을 갖고 이런 취약계층을 보존을 해주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제 생각은 그 정도의 세금이면 또 다른 더 건설적인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게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또 대출을 받은 사람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더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사실 4억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혜택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이나 이제 다세대 빌려 하신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